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 몰락합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펜을 내리려던 바로 그 순간 53세 청소부 한미숙이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장태윤 회장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보는 중년 청소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미숙은 그때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한마디가 거대 그룹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의 인생마저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요. 도대체 이 평범한 청소부는 어떻게 수천억짜리 비밀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절대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어느 겨울 새벽 텅 빈 빌딩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쾅! 해성그룹 본사 뒤편 출입구가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한미숙 53세. 벽을 짚고 가까스로 몸을 지탱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만 버티자. 어젯밤 치매 시어머니가 밤새 집을 나가려 해서 1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고3 딸 지우 학원비는 내일까지 내야 했고 주머니엔 동전 한 푼 없었어요. 탈의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눈밑은 시커멓고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카트를 끌며 복도로 나왔어요. 선배 청소 아주머니가 쏘아붙였습니다. 신입 늦었어. 회장실은 먼지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미숙은 고개만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상층. 회장실 문 앞에서 습관적으로 노크했어요. 똑똑 실례합니다. 청소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헉! 장태윤 회장이 소파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미숙은 카트를 내팽개치고 달려갔어요. 무릎을 꿇고 회장의 목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맥박이 너무 약했어요. 책상 위 약봉지들이 보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저혈당이다. 미숙은 재빨리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사탕을 발견했어요. 회장님, 입 벌려 보세요. 사탕을 혀 밑에 넣어주고 기다렸습니다. 30초 후, 태윤이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회장실이세요. 쓰러져 계셔서 사탕 드렸습니다. 태윤은 흐릿한 시선으로 미숙을 쳐다봤어요. 청소부 옷을 입은 낯선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당신은? 청소부 한미숙입니다. 미숙은 소파 쿠션을 가져와 회장 머리 밑에 받쳐주고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 이러다 말 거야. 태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미숙은 물을 따라 건넸어요. 감사하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려. 천만에요. 태윤은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침착한 판단, 정확한 대처, 뭔가 달랐어요. 의료 쪽 일 해봤소?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어서요. 미숙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청소 마저 하겠습니다. 잠깐. 이름이 한미숙입니다. 한미숙 씨,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소. 미숙은 대답 없이 고개만 숙이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대처했어. 조심해야 해. 과거의 습관이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장태윤 회장은 한미숙을 기억해버렸으니까요.
미숙은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회장실 책상을 닦고 서류를 정리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 책상의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계약 서명식 날이었습니다. 수천억짜리 해외 투자 유치건이라고 직원들이 수군거리던 그날이었죠. 서류 더미 사이에서 계약서 일부가 보였습니다. 미숙의 눈이 무의식적으로 숫자들을 훑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투자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이 맞지 않았어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일이 아니야. 보지 마. 재빨리 청소를 끝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음 청소 구역으로 향하는데 비상구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무심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미숙은 청소 카트를 멈췄습니다. 비상구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목소리 낮춰.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장민준 전무였습니다. 미숙은 본능적으로 방화문 뒤에 몸을 숨겼어요. 그래, 오늘 서명만 받으면 끝이야. 노인네 눈이랑 귀는 내가 다 막았어. 미숙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회사 매각 말이야. 서류는 다 준비됐고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 연기만 잘하면 되니까. 아까 바닥에 쓰러져 있던 회장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북이 쌓인 약봉지, 차가운 회장실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그분. 저렇게 외롭게 일하시는데 조카가 뒤통수를 치다니. 미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 우리 딸 유학비 끊기면 당신들 다 죽을 줄 알아. 일 끝나면 난 바로 해외로 뜬다. 툭.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퍽, 퍽, 퍽. 민주는 휴대폰을 계단 모서리에 미친 듯이 내리쳤어요. 액정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흔적은 남기면 안 되니까. 부서진 휴대폰을 복도 쓰레기통에 쑤셔넣고 민주는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랑 상관없어. 모른 척하면 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구했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그분 눈에 담긴 외로움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꼭 자신의 모습 같았어요. 남편 잃고 혼자 치매 시어머니 모시고 딸 뒷바라지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자신. 회장님도 저처럼 혼자 버티고 계시는 거야. 미숙은 쓰레기통으로 다가갔습니다. 내가 도와드려야 해. 커피컵들 사이에서 부서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탕비실에서 충전기를 꽂았습니다. 짧은 진동. 화면이 켜졌지만 비밀번호 입력창만 떠 있었습니다. 일단 숨기자. 미숙은 휴대폰을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걸레로 겹겹이 쌌어요. 청소 카트 맨 밑바닥 걸레통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 청소를 계속하며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아까 회장실 책상에서 본 계약서, 투자 지분율과 의결권 비율이 맞지 않았던 그 서류. 그게 매각 계약서였구나. 회장님은 모르실 거야. 조카를 믿으시니까. 미숙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 대강당 앞복도. 미숙은 청소 카트를 세워두고 강당 문틈을 살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카메라를 든 기자들, 단상에 놓인 서명 테이블. 곧 시작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후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떻게든 회장님께 경고를 드려야 해야지만 청소부가 무슨 수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회장님께 다가가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어요. 갑작스러운 성광에 음료 담당 아르바이트생은 순간 눈이 부셔 움찔했습니다.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바닥에 대충 테이핑된 굵은 마이크 선에 발이 걸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아르바이트생의 몸이 앞으로 쏠렸고 쟁반도 함께 기울어졌어요. 콱! 두 잔의 붉은 와인이 공중에서 호를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그 와인은 하필이면 태윤의 회색 정장 바지와 구두 위로 고스란히 떨어졌어요. 하얀 테이블보에도 붉은 얼룩이 번졌고 고급 카페까지 와인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셔터를 눌러댔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뭐 하는 거야? 당장 치워. 민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재빨리 손짓했어요. 무대 옆에서 대기하던 미숙이 마른 수건과 양동이를 들고 뛰어 올라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뒤로 물러나 계세요. 미숙의 차분한 목소리에 아르바이트생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러났습니다. 미숙은 즉시 태윤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회장님. 미숙은 바닥을 먼저 닦았습니다. 그리고 태윤의 젖은 바지단과 구두를 닦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품위를 지켜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른 수건으로 와인을 꼼꼼히 닦아내며 최대한 얼룩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태윤은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자신의 발치에서 정성스럽게 일하는 미숙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청소부 한미숙이었습니다. 한편 단상 뒤편의 민주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오, 저 여자는 또 뭐야? 빨리 치우고 꺼지지. 기자들이 보고 있어서 소리칠 수도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0분이나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태윤의 구두에 묻은 와인을 거의 다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들어 태윤과 눈을 마주쳤어요.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회사 몰락합니다. 태윤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미숙은 재빨리 덧붙였어요. 전무님이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서명하면 해외로 도망간다고 하셨어요. 순간 태윤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민준이 최근 들어 이상하게 서명을 재촉하던 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서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도요. 미숙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와인 자국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금방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미숙은 빈 쟁반과 더러워진 수건을 들고 재빨리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민주는 미숙이 태윤에게 뭔가 속삭이는 걸 봤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태윤이 멍하니 미숙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이상할 뿐이었죠. 뭘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옷은 나중에 갈아입으시면 됩니다. 기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시간 관계상 서명부터 하시죠. 민주는 서류를 태윤 앞으로 밀며 펜을 건넸어요.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자,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태우는 천천히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펜촉이 서류 위로 다가갔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하지만 태우는 서명 직전에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민준을 올려다봤어요. 펜을 든 채로 정지한 태윤의 모습에 장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의 손끝을 향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왜 갑자기 멈춘 거지? 설마 그 청소부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한 건가? 회장님?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죠. 탁! 태윤이 만년필 뚜껑을 닫는 소리가 고요한 장내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군. 글씨가 안 보여 다른 날로 다시 하지. 태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래도 그 청소부가 마음에 걸려. 당장 보안팀 불러. 오전 11시. 김미숙 씨. 미숙이 돌아보니 검은 양복 3명. 보안팀이었습니다. 전무님이 부르십니다. 지금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탁! 책상 위 미숙의 낡은 가방. 락커를 뒤졌구나. 도둑 잡는데 허락 필요해?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내 지갑 어디 있어? 전 모릅니다. 거짓말. 민준이 손짓했습니다. 털어. 보안 요원이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콰르륵.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지우의 교재, 약봉지, 동전 지갑, 주머니까지 뒤집었습니다. 없습니다, 전무님. 보안팀장이 말했어요.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숨겼지? 쾅! 민준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디다 숨겼어? 숨긴 거 없습니다. 닥쳐. 민준이 소리쳤어요. 됐어. 넌 해고야. 당장 꺼져. 이건 부당해고예요. 시끄러워. 끌어내. 보안 요원 2명이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로비로 끌려 내려갔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도둑이래. 청소부가 지갑을 훔쳤대. 미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굽히지 않았어요. 잠깐.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제 청소도구 가져가야죠. 빨리. 복도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청소 카트가 그대로 있었어요. 미숙은 고무장갑을 챙기는 척하며 맨 밑 걸레통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냄새나는 걸레 뭉치. 그 안에 휴대폰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 겁니다. 걸레를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코를 찌푸렸어요. 나가시죠. 건물 밖.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꼭 안았어요. 증거는 지켰어. 하지만 창문 너머 민준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김미숙 신상 전부 파헤쳐. 가족, 주소, 빚. 모든 거. 1시간 안으로. 오후 2시. 민준의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놓였습니다. 김미숙, 53세 남편 사망 빚 3억 딸 한지우, 18세, 성수고등학교 3학년. 민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민준은 전화를 들었어요. 지금 이 주소로 사람 보내. 덩치 큰 놈들로. 고등학생 딸 하나 있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지켜만 봐. 위험용이야. 오후 5시 미숙의 집 앞 골목. 엄마. 교복 입은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미숙은 억지로 웃었어요. 지우야. 근데 엄마 왜 이렇게 일찍? 띠리리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미숙의 손이 떨렸어요. 여보세요? 김미숙 씨. 나야. 장민준. 미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휴대폰 가지고 있지? 침묵. 1시간 안에 회사 로비로 가져와. 저는 지금 내 딸 뒤에 우리 사람들 있어. 뭐라고요? 미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 검은 승합차. 덩치 큰 남자 2명이 지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택해. 휴대폰이야, 딸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제발 지우만은. 툭.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지우가 미숙을 붙잡았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걸레 뭉치 속 깨진 휴대폰이 보였습니다. 증거.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하지만 저 남자들이 지우를 데려가면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안해, 회장님. 전 엄마니까. 일어서려는 순간. 쾅! 골목 어귀에서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뒷문이 벌컥 열렸어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급히 내렸습니다. 장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미숙 씨, 회장님? 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윤이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오? 왜 우시오? 전무님이 지우를.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윤은 골목 입구를 봤어요. 검은 승합차와 남자들. 그리고 겁에 질린 지우. 태윤은 즉시 손짓했습니다. 골목 뒤편에서 배나나가 나타났어요. 태윤의 전담 경호원 6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황급히 도망쳤어요. 미숙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태윤이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지켜주겠소. 자네 딸도 자네도. 미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회장님, 이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러 가겠소. 자네와 함께. 태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장민준, 절대 가만두지 않겠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 쥔 휴대폰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해성그룹 대회의실.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들로 가득했습니다. 단상에는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어요. 주주 여러분, 회장님은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스크린에 진단서가 떴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어요. 바로 그때 멈추시오. 쾅! 문이 열렸습니다. 장태윤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뒤로 미숙 그리고 노트북을 든 30대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정신은 멀쩡하다네. 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어요. 저 사람들 끌어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감히 누가 내 손님을 건드려? 태윤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 쳤어요. 보안 요원들이 멈춰섰습니다. 미숙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미숙입니다. 전무님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 해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도둑은 장민준 전무님입니다. 주주들이 술렁였어요. 미숙은 가방에서 깨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전무님이 증거를 없애려고 직접 부수고 버린 휴대폰입니다. 증거라니? 민준이 비웃었습니다. 저게 내 거라는 증거도 없고 설령 내 거라 해도 비밀번호 모르잖아. 5번 틀리면 데이터 전부 삭제돼.
맞습니다. 뒤에 서 있던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노트북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해성그룹 IT 보안팀 최강민 팀장입니다.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팀장은 휴대폰을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백도어를 통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잠깐,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불법 해킹이야. 영장 없이. 회사 소유 업무용 휴대폰입니다. IT 보안팀장에게 접근 권한이 있습니다. 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 팀장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요? 암호화 레벨이 높습니다. 완전히 뚫으려면 시간이. 그때 미숙이 나섰습니다. 비밀번호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주들이 미숙을 쳐다봤어요. 청소하면서 전문인 방을 매일 봤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 젊은 여성 사진이 있었어요. 딸분 같았습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벽 달력에 11월 12일만 빨간 펜으로 여러 번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최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년월일 조합이군요. 시도해 보겠습니다. 최 팀장이 특수 프로그램으로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자릿수가 더 필요할 수도. 2000년 11월 12일생이라고 들었습니다.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최 팀장이 다시 시도했어요.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찰칵 접근 성공. 장내에 탄성이 터졌어요. 안 돼. 민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팀장은 통화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재생합니다. 스피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사 매각 말이야. 그 노인네가 뭘 알겠어? 치매 온 것처럼 연기만 잘하면.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매각 대금 들어오면 바로 송금해. 일 끝나면 난 해외로 뜬다. 주주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배신자 아니야?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 딸 생일을. 태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민준, 자네는 내 조카였네. 그런데 이렇게 날 배신하다니. 경호원들이 민준을 끌어냈습니다. 태윤은 미숙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소. 자네가 증거를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었소.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팀장도 미숙에게 말했어요. 단서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청소하시면서 정말 꼼꼼히 보셨네요.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미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해냈어. 회장님을 구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꼼꼼히 관찰했는지 회장님은 아직 모르시니까요. 그리고 곧 그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미숙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미숙 씨. 뒤에서 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태윤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어요. 나이 든 사람 뛰게 하면 어쩌나. 잠깐 차라도 한잔 하지 않겠소? 근처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태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하나 궁금한 게 있소. 네. 그날 아침 회장실에서 자네가 본 계약서 말이오. 자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 네. 보통 사람은 그냥 지나치오. 그런데 자네는 투자 지분율이 맞지 않는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지. 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오늘도
전무방을 청소하면서 딸 생일을 기억하고 서류 위치도 다 파악하고 있었소. 태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오? 미숙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어요. 들키셨네요. 역시, 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했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무감사팀이었어요. 25년 동안. 재무감사? 네. 장부를 검토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일이었죠. 숫자만 보면 어디가 이상한지 보였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자마자, 네. 지분율과 의결권이 안 맞으면 횡령이나 배임이거든요. 몸이 반응했습니다. 태유는 감탄했어요.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왜 청소부를. 미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말렸지만 결국 망했습니다. 태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남편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채권자들이 제 직장까지 찾아왔어요. 회사에 민폐가 될까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이력을 숨기고, 네, 새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어요. 이력서 내면 채권자들이 찾아오니까 그냥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고 딸 학원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려. 아니에요. 미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청소하면서 배웠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요.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회장실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저랑 똑같구나. 뭐가? 외롭다는 거요. 태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넓은 방에 혼자 담요도 없이 차가운 커피 마시며 밤을 지새우시잖아요. 그게 저랑 똑같았어요. 미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누군가 해줬으면 했던 걸 해드린 거예요. 태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쓰러졌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 저혈당 때문에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아챘어요. 그랬구려. 배신당하는 걸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제가 느꼈던 외로움을 회장님도 느끼실까봐.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숙 씨네. 자네는 내 회사를 구했소. 수천억짜리 기업을 마리오 사례를 하고 싶소.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시오. 없습니다. 회장님, 그냥 이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욕심 없는 미숙을 보면서 태윤은 미숙의 손을 잡았어요. 혜성복지재단에서 일하지 않겠소? 정식 직원으로. 미숙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 말이오. 미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빚도 갚아주겠소. 딸 학비도 재단 장학금으로 지원하겠소. 태윤이 덧붙였어요.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이게 대가라고도 생각하지 마시오. 자네가 해준 것에 비하면 티끌이요. 그저 외로운 노인이 자네같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있고 싶어서 하는 부탁이요. 미숙이 한참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혜성복지재단 사무실. 미숙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미숙 팀장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후배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미숙은 꼼꼼히 검토했어요. 이 가정은 소득 기준 이하인데 아파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있어도 전세 끼거나 대출 있으면 팔 수 없어요. 직접 방문해서 확인합시다. 알겠습니다. 미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숫자만 보지 말고 사람을 봐요. 오후 5시 퇴근길 미숙은 회사 차량으로 데이케어 센터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시어머니가 미숙을 쳐다봤어요. 누구야? 며느리예요. 우리 며느리 청소하러 간다던데? 미숙은 웃었습니다. 이제 안 해요. 그래, 잘 됐네.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으며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딸 지우였습니다. 엄마, MT 잘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 엄마도 무리하지 마. 응. 전화를 끄는 미숙은 거울을 봤습니다. 1년 전보다 밝아진 얼굴, 다크서클도 사라졌고 표정도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해성그룹 장태윤 회장이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화면에 태윤이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구해준 한 분께 드립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띠링, 문자가 왔어요. 태윤이었습니다. 내일 점심같이 하시지요. 미숙은 답장을 보냈어요. 네, 회장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캄캄한 새벽 비틀거리며 뒷문으로 들어가던 자신. 온몸이 피곤에 찌들었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던 그때. 하지만 작은 선택들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담요를 덮어드린 것, 응급처치를 한 것, 증거를 지켜낸 것. 미숙은 눈을 감았어요. 감사해요, 여보. 당신 덕분에 강해졌어요. 천천히 눈을 뜨고 벽을 봤습니다. 지우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미숙은 일어나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할머니는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숙. 내일 입을 옷을 다렸습니다. 회장님과의 점심이 기다려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미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 시어머니, 회장님, 동료들 모두가 함께였어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에겐 영웅일 수 있죠. 미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또 시작이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 창밖 별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미숙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끝.